자, 이번에는 저 수치에서 제1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메카트로닉스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학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교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요 어린이집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현재 그 대학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해서 쭉 대학교 입시를 목표해서 쭉 이렇게 준비를 해왔던 것이 정규 교육 과정이었는데, 자,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막노동이나 놀고 먹는 사람, 막 이런 것이 있겠는데, 뭐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장 좋은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놀고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갈 때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사회에 진출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대학에 왔습니다. 왔고 지금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대학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유가 어떻든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이든 타이든 대학에 와서 전공을 선택을 했고, 자, 전공을 선택을 한 이상 여러분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자, 사회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는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를 이렇게 선택을 하였는데, 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를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는 도대체 어떤 것이고, 사회에 나갈 때는 어떤 형태로 나갈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메카트로닉스는 합성된 공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계공학 분야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기계공학 분야의 메카닉스의 메카를 가져온 거고, 전자공학 일렉트로닉스의 트로닉스, 이제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합성해서 이제 메카트로닉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것은 일본의 그 전기 모터 회사에서 모터를 만들다 보니까는 이제 기계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계공학 분야가 있고,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전자공학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터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합성 용어가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는 이게 메카트로닉스 공학 분야에는 또 요 제어공학 분야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가 있으면은 기계 하드웨어적인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모터라든지 센서 신호를 사용하는 그 제어공학 분야가 있고, 또 모터라든지 센서 신호 이것들을 제어기와 연결해주는 이런 전자회로 막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메카트로닉스는 요 시스템적인 사고가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요 기계 분야, 전자 분야, 제어공학 분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수업을 수강을 했다면은 그 사회에 나갈 때는 여러분들은 시스템적인 사고를 가진 그 엔지니어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 리더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3년제이기 때문에 졸업에서는 심화과정 4년제가 있는 심화과정을 진출해서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대기업으로 가게 되면은 그 엔지니어보다 약간 밑인 요 테크니션 쪽으로 주로 이제 장비 분야를 많이 다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중견 기업으로 가게 되면은 자, 장비를 만드는 설계라든지 장비를 제어하는 분야, 또 제품을 만드는 분야, 뭐 이 분야도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기술을 좀 더 익힌다면은 물론 창업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메카트로닉스 분야는 그 탄생 자체가 이제 합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융합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융합 학문,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이 융합이 된 학문이 이제 메카트로닉스였다면은, 자, 여기에다가 요 기하광학, 옵틱스를 이렇게 그 융합을 하게 되면은 메카옵트로닉스 이렇게 합니다. 요즘 보면은 자, 비전 시스템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나 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미세한 패턴을 이렇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광학 분야, 또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도 광학을 많이 씁니다. 자, 물론 요즘은 의료 쪽에도 이렇게 광학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자, 광학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 메카 옵트로닉스 이렇게 될 것이고, 또한 요즘부터는 바이오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분야인 바이오 테크놀리지를 융합을 한다면은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메카트로닉스는 기본적인 기계와 제어, 그 기구와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응용 분야를 그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융합 학문이 이렇게 탄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보면은 요 자연 현상이든 기계든 뭐든 보면은 그 입력이 들어오면은 내부에서 반응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내보내는,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보면은 우측으로 이제 센서, 우리 사람이라면은 그 오감에 해당이 될 것이고, 오감으로 감지했는 것을 우리가 반응 시스템 내에서 반응을 해서 우리가 출력,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모든 현상은 이러한 그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요 반응 시스템에서 나오는 출력, 이 출력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감에서 이렇게 느껴서 이제 머리에서는 판단, 비교 판단을 하고 이제 명령을 내려지게 되면은 그 신경 조직으로서 다시 명령이 전달돼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분야는 우리 머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반응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것은 우리 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도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최적인 모델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치 해석을 하든 제어를 하든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을 만들든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과 오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제어 대상은 우리가 골격을 가지고 있고 근육, 이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출력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검출을 하고, 자, 검출을 했으면은 그 신호들은 이렇게 뇌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뇌에서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과 비교해서 오차값을 만들어주고, 저 오차값이 발생을 했다면은 제어부에서 뭔가 조작량을 만들어서 신경을 통해서 다시 근육 쪽으로 내보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목표값에 맞도록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라 그러고, 우리 사람이 가장 좋은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 제어 장치에서는 요 제어 대상에서는 바로 조작량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 여기에서는 외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란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다면은 가장 좋은 요 제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이족 보행 로봇을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초기에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분야만
초기에 이렇게 개발을 해오다가 그 요때 다리만 개발하는 사람, 요 카메라를 달아서 이제 시각을 개발하는 사람, 또 이제 팔을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가 점차 이렇게 통합이 되고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 상태, 점차 이제 사람 모습을 이렇게 갖추어져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왔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법 이제 이렇게 사람 모양을 갖추어 왔습니다. 사람 모양 갖추고 말도 하고 팔도 있고 또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축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춤도 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2020년대 현재 이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80년대에서 그 2020년대까지 오는 40년 만에 이제 거의 우리 사람과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형태까지 왔고, 또 최근에는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로봇, 뭐 3D 프린터, 뭐 AI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기술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실제는 제어가 가능한 것이고, 자, 반도체가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봇이다 보면은 요런 주로 이제 용접하는 요런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요 사족 보행 로봇 이런 것들은 이제 물건을 운반을 한다든지 뭐 여기에 뭐 감시 카메라를 달게 되면은 이제 이동하면서 감시를 한다든지 뭐 무기도 장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또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사족 보행도 조금 이렇게 화두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메카트로닉스를 하다 보면은 이런 제품 부분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뭐 스마트폰, 이런 공작 기계, 용접, 걸어 다니는 로봇, 뭐 이런 분야에 다 메카트로닉스의 기반 기술, 기계 설계 기술이나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